공수처가 하라는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야당 국회의원들과 이 자리에 계시는 언론인 기자 여러분들 계십니다마는 언론 기자 수십 명에 대해서 휴대전화 통신 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공수처가 자신들의 권한을 악용해서 저지른 명백한 불법 사찰입니다. 국민 여러분, 원래 공수처의 설립 목적이 뭡니까? 공수처의 설립 목적은 공직 사회의 비리를 근절하여 국가 투명성을 높이고 또 신뢰성을 높이는 일이 바로 그 주 목적이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야당 국회의원들을 사찰하는 것이 과연 국가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높이는 일입니까? 그리고 또 언론인들을 사찰하는 것이 공직 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입니까?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또 언론을 탄압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편향된 조직과 또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진 공수처는 애시당초 태어나서는 안 되는 조직이었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의 그 충실한 개 역할밖에 안 된다는 것이 이번 불법 사찰 행위를 통해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문정부에는 사찰 유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던 이 청와대 역시 지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청와대의 적극적인 사죄와 공수처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또한 초헌법적인 정치 탄압 도구로 전락해버린 공수처를 즉각 해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용호 위원장님 말씀 주십시오. 신지혜 한국여성정치 네트워크 대표가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한 것을 두고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이번 대선은 젠더 갈등 이슈보다는 정권 교체가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지혜 대표 같은 분이 우리 국민의힘 후보의 캠프에 합류한 것은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 모두 한 곳에 모이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국민들이 너무 정권 교체 열망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후보도 말씀하셨지만 99가지가 달라도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사람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악마와도 손을 잡아서라도 표를 구하고 정권 교체를 시켜야 될 그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순혈주의 또 패거리 이런 것 때문에 뺄셈의 정치를 해와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 국민의힘은 덧셈의 정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신지혜 대표 같은 사람이 생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오죽하면 우리 국민의힘 대선 후보 기구에 합류했겠나. 오히려 우리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어도 당내에서는 신 대표의 용기를 좀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재명 후보 그리고 송영길 대표 쪽에서 윤석열 후보와 1대1 토론을 하자 이렇게 자꾸 연일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해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선이나 일반적인 통상 선거판에서는 열세 후보가 늘 토론하자 그래서 좀 판세를 뒤집어 보고 싶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만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후보의 명확한 정책과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후보의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은 본인의 주장을 그 다음날 뒤집기도 하고 예전에 반대했던 것을 찬성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정부와도 각을 세우고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도대체 뭘 가지고 토론하자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공시지가 현실화를 해서 세금 더 걷겠다고 했다가 또 동결을 한다 이렇게 바꾸고
양도세 중과해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한다더니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1년간 유예하자,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어제 한 말 다르고 오늘 한 말 다른데 국민은 어떤 말을 가지고 뭘 가지고 토론하자는 겁니까? 토론을 제안하기 전에 먼저 후보의 명확한 입장, 정책부터 정리하고 제안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동 선대위원장님들 중에 더 추가 말씀하실 분이 없으면 총괄 본부장님들 중 말씀하실 분 의견 청해 듣겠습니다. 권성동 본부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 선대위를 두고 메모드 선대위다, 항공모함이다 이런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겸허하게 수용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실상은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본부 체제로 병렬적으로 만들었는데 그중에 조직총괄, 직능총괄, 여성본부, 청년본부, 총괄특보다는 거기에 간부들을 다수 임명했지만은 그분들은 전부 비상근 인력입니다. 그러면 상근 인력이 주로 근무하는 데는 후보 비서실 그리고 총괄 상황본부입니다. 그럼 비서실에서 그리고 대변인단 공보단인데요. 이 대변인단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민주당은 대변인만 32명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달랑 5명입니다. 이 대변인단 규모만 봐도 어디가 메모드 선대인가가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보단도 민주당은 한 7, 80명 됩니다. 저희들은 불과 한 15명에 불과합니다. 그다음에 메시지팀은 민주당은 80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당은 달랑 6명입니다. 후보 메시지팀이.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상근 인력을 비교해 보면은 민주당에 비해서 우리 국민의힘 선대위가 굉장히 슬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비판받아야 될 지점은 총괄 본부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총괄위원장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하시고 말씀하셔서 지난주 화요일부터 일일 점검회의를 통해서 본부 간의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메모드 선대위라는 비판이 더 이상 없도록 저희 선대위가 아주 효율적이고 그리고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